이번엔 터진 이슈가 전 세계 글로벌 경제 흐름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드디어 37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숫자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무려 하나로 5경 원 규모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 미국의 가구당 빚으로 환산했을 때 한 집당 빚이 4억이에요. 개인으로 따져봤을 때 1억 5천만 원 정도를 떠안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하루에 늘어나고 있는 빚의 증가 속도 자체가 더 충격적입니다. 무려 하루에 7조 원씩 증가가 되고 있어요. 하루에 7조 원이다. 이건 진짜 농담이 아니고 눈덩이가 굴러가는 속도다. 이런 표현밖에 나오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다 보니까 결국에 버틸 수 있을 거다. 정답은 맞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가 있고 국채를 전 세계에 팔 수가 있어요. 심지어 군사적인 패권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 돈까지도 끌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부도가 난다? 이런 걱정은 절대로 안 합니다. 하지만 이걸 다른 각도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달러 가치가 흔들리겠죠. 이런 불안함은 고스란히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됩니다. 달러를 쓰는 나라들, 달러에 종속된 나라들일수록 충격을 더 크게 받겠죠. 저는 이게 가장 무섭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만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전 세계 그리고 우리 문제이기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 얘기를 해보죠. 우리나라 국가 부채 GDP 대비로 봤을 때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괜찮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말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왜냐면 한국은 미국과 달라요. 달러라는 방패도 없고요.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세금을 낼 사람들은 줄어들고 복지 지출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지금은 수치상 괜찮아 보일 수 있겠지만 방향성을 보면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자 때문입니다. 이미 쌓인 부채가 많으니까 이자만 갚아도 천문학적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령화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미국은 아직까지 합계 출산율이 1.6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0.7대예요. 미국도 저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한국은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여기에 물가랑 연동된 복지 지출, 이른바 COLA 지표가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과 복지, 각종 사회보장이 줄줄이 같이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 수입을 늘려가지고 막아보려고 하겠지만 물가에 따라가지고 늘어나는 지출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사실상 스노우볼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느꼈고 이게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이제부터는 멈추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섭니다. 기초연금만 봐도 앞으로 25년 안에 5배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세금을 낼 핵심 노동 인구는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단순하게 5배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짊어져야 될 부담은 지금보다 7배에서 8배가 된다는 얘기이고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미국의 절반이니까 안전하다. 이 말 자체가 정말 위험한 착각인 거고 재정 같은 경우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달러가 없는 한국, 초저출산 한국, 성장률 둔화 한국 같은 숫자라도 위험도 자체가 훨씬 더 커집니다. 이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여기서 과연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리플 XRP 같은 브리지 자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있습니다. 달러든 원화든 각국의 부채 문제는 결국에 통화 신뢰를 흔들게 되는 거고 그런 신뢰가 흔들리면 새로운 결제 인프라가 필요해지겠죠. 통화를 직접 연결을 해주고 빠르고 중립적이고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이게 리플 XRP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가격은 당장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이런 것들이 시장의 호흡인 거고 하지만 제도랑 인프라, 결제망의 채택 자체가 다른 속도로 움직이게 될 거고 훨씬 더 느리고 대신에 오래 가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느리지만 오래 가는 축이 진짜 XRP의 가치라고 보는데요. 결국에 미국의 부채 뉴스는 단순히 숫자의 뉴스가 아닙니다. 그 끝은 결국에 통화 신뢰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통화는 인프라의 신뢰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거. 흔들릴수록 연결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변화를 미리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리플 XRP 시장이 정말 묘합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 규제 리스크가 해소됐다, 뭐 이런 뉴스들 쏟아지는데 정작 차트를 보면 불안하죠. 청산폭탄이 터지고 거래소 간의 이상거래 흔적까지도 잡히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가격 조정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저는 오늘 이걸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미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은 XRP는 SEC랑 법적 분쟁 자체가 사실상 정리된 이후에 기관 자금 유입이 다시 한번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 발표 직후에 XRP는 4%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단숨에 1억 4천만 개 이상의 물량이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량이 폭발을 했다라는 거고 기관 전용 투자 상품에도 올해 1분기만 3,700만 달러가 유입이 됐어요. 기관이 XRP로 돌아왔다? 이거는 당연히 호재성 이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여기서 같은 시점에 대규모 청산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며칠 만에 XRP가 6% 정도 밀리면서 무려 5,900만 달러가 공중분해됐는데요. 워시 트레이딩 의혹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고 이게 바로 요즘의 XRP 시장의 겉과 속이 다른 풍경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단순하게 올랐다가 조정이 나온 거다 이런 가벼운 해석일까요? 아니면 투기적인 단기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대신에 제도권 자금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구조적 전환일까요? 먼저 시간 흐름을 따져보자면은 SEC랑 리플이 합의 발표하고 나서 가격은 3.15달러에서 3.25달러까지 튀어오릅니다.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시장 반응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은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멍이가 풀리자마자 억눌린 수요가 분출됐다는 뜻이겠죠. 정책적인 배경까지도 보겠습니다. 미국 SEC랑 싸움이 끝났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 증권 논란에서 해방됐다는 뜻인 거고 이런 것들이 기관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법성, 제도권 편입 가능성 이런 키워드가 현실이 된 거고 지리적인 흐름 자체도 중요해요. 이제 XRP는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서 확장되고 있다는 거.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강조를 했던 것처럼 리플 레저는 이미 10년 이상 실제 환경에서 굴러온 블록체인이고요. RLUSD 같은 스테이블코인과 붙으면서 결제 인프라로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미국 규제 통과가 아니라 국제금융 네트워크로 편입되는 그림 자체가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기관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가격은 무조건 오를 거다.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데요. 기관 투자자 안에서도 시각 자체가 갈립니다. 조용히 매집하는 쪽도 있겠지만 코인베이스처럼 XRP 노출을 57%나 줄인 곳도 있습니다. 같은 기관인데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고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단기 수익성에 대한 확신은 아직 갈리고 있지만 중장기 구조적 채택에 대한 흐름들은 천천히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모든 기관이 한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건 아니라는 것들을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파생 상품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XRP 선물 미결제약정 무려 3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이건 투기 자금들이 한꺼번에 몰렸다라는 뜻이겠죠. 작은 가격 움직임에도 청산 자체가 연쇄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실제로 며칠 전에 6% 하락하면서 5,900만 달러가 청산됐습니다. 투자자 심리를 흔들기에는 충분한 사건이었죠. 근데 겉으로는 이렇게 불안해 보여도 속은 다릅니다. 규제 불확실성은 줄었고요. 기관 자금들은 조금씩이지만 확실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시장인 거고 저는 이걸 보면서 단기 청산은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남는 거는 기관의 현물 매집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이어서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는 3.3달러입니다. 여길 뚫으면 3.4달러, 3.6달러까지도 과거 고점까지 열리게 될 텐데요. 하지만 계속 막히면 3달러 지지가 위협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구간이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갈림길이 되어줄 거예요. RSI가 현재 강세고 MACD는 둔화되면서 혼조세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자리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XRP는 지금 이중적인 자산입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서 위험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해소, 기관 자금 유입, XRP 리플 냈죠. 스테이블코인 RLUSD 같은 이런 펀더멘털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즉 단기 청산과 구조적인 채택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고 앞으로 중요한 건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리플 레저가 글로벌 금융 백엔드로 자리를 잡고 RLUSD가 스테이블코인 결제망으로 붙을 때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올라설 수 있겠죠. 결국에 지금의 XRP를 단순하게 오늘 올랐다 내일 떨어졌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고 더욱더 큰 금융 질서의 변화를 미리 보여주는 자산이 되어줄 겁니다. 지금 변동성을 공포로만 볼지 아니면 재편의 신호로 읽을지 각자의 선택이겠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XRP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비추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꾸준한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리플 XRP의 폭발적인 상승과 더불어가지고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이런 흐름들이 횡보세를 보이거나 저조한 경우 이때는 NFT나 메타버스, 웹3, RWA 이런 것들을 포함한 솔라나 수익 생태계가 서로 순환매를 이루면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현재 시장 흐름입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장들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월요일 쉬어가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반등 장세가 연출이 되고 그리고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대거 알트 종목들 수익 실현하는 이렇게 일주일 농사 수확하는 흐름들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조정 자체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된 구간인 것들이 확인되면서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이 충분히 눌릴 때까지 신규 매수 종목 타점을 들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투트랙 전략으로서 리플 XRP에 대해서도 중장기 비중은 그대로 두시되 단기 비중에 대해서는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달 초에 5% 비중으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지난 5천만 원 하던 시절부터 그때 ETF 승인되네 만에 하던 이 시절 이때부터 우리 신사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매달마다 한 번씩 매수하시면서 비중 늘려나가실 수 있도록 적절한 매수 타점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비트코인 5천만 원부터 꾸준히 모아나가고 계시는 우리 신사 채널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 상당한 수익 내고 계시죠.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매도 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에서는 정확한 눌림목 타점이 발견됐었고 화요일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가 호재로서 발표가 되면서 정확하게 상승장이 연출이 됐었고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까지도 걸어놨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이 되셨고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 처리되어 있으면서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뿐만 아니라요. GPT 인공지능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차결 연료됐습니다.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타점에 대한 정확도를 키우는 방이고 이렇게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하고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 날카로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매도가 걸어 놓으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까지도 설정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까지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단순하게 그냥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리플 4,850원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4,150원 구간에서 다시 매수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리플 코인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플은 일정 비중만 유지하시되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지코인 276원에 잡아가지고 370원에 익절 완료했고요. 다시 한번 눌림에서 타점 진입했었죠. 이런 식으로 다른 알트들 타점 잡고 단타 돌리는 중인데 지금 수익 흐름 자체가 아주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 전용 단타방 인공지능 GPT AI 타점방까지 총 3개 방을 운영 중에 있는 거고 셋 중에 원하시는 쪽으로 입장 도움 드리거나요 3개 방 모두 다 입장을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조용하게 빠르게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건요. 타점은 계속 시장에 집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단순하게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요. 시장 모니터링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용 커뮤니티 방 통해 가지고 따라만 와주시면 되는 거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그 타이밍은 이미 오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